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공동 발표를 통해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올바른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일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의 서툰 한국말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언어치료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세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무료로 돌봐주는 놀이터가 생겼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군공항 이전 관련 3가지 협의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공동 발표문에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정하는 것과 소음 문제, 이주 대책, 지역 발전 대책 등을 협의해 유치 대상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함께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공개 회동 이후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나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김영록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을 무료로 돌봐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개장 한 달여 만에 이용자가 1,000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 주차장 인근입니다. 잔디밭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반려동물을 안고 등록처로 들어옵니다. 부천에서 국가정원을 찾은 김순화 씨. 김 씨는 정원을 둘러보는 동안 반려동물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이터에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또 다른 강아지들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맡겨놓고 구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질병이나 공격 성향이 없고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면 놀이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료 돌봄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이곳은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놀이터로 반려동물 전문가 5명이 매일 상주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동물의 이상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격리하거나 안정시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너른 잔디밭을 마음껏 뛰놀며 여유를 만끽하는 반려동물들. 반려동물을 맡기고 1시간쯤 지나면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이 뛰어노는 모습이 영상으로 전달됩니다. 반려동물이 돌아갈 때는 미용 전문 직원들이 발과 몸에 먼지를 세척하고 발바닥 보호 크림을 발라주는 서비스가 제공돼 재방문율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물 매개 활동사라든가 교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주하고 계셔서 처음에 저희가 그 입장을 할 때 반려견의 성격이나 그날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분리해서 지금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에서 돌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저희가 물 음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순천시.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반려인들의 편의를 생각한 시책이 더해지면서 전국 단위 관광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부모의 언어를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닮아가고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치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 이주 여성 모리토 제니 씨.
아들 인찬이가 태어난 뒤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어 소통이 어려울 땐 괜스레 미안해집니다. 저도 한국어를 잘 몰라서 인천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미안하고 우리 아들 인천한테 죄를 짓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에서는 부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언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조사 결과 다문화 가정 만 3세에서 5세 이하 10명 가운데 3명이 언어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지연 증세가 중도 이상의 심각한 유아의 비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언어 발달 치료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인지 발달과 사회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인자 따라해봐봐. 아저씨가 아들이야. 고기를 고기를 어떻게 했어? 잡았었어요. 잡았어요. 잘했어요. 자, 인찬이 잘하. 어휘와 구문 그리고 발음의 명료도 그리고 이제 대화 및 사회적 상호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또 읽기와 이야기하기 등의 언어 발달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 치료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언어치료사 6명이 1대1로 아이들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되는데 대부분 수업 종료 전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 전후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리토 제니 씨의 표정에도 안도감이 묻어납니다. 배우기 전에는 인찬이가 어린이집에 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말수 많이 늘었고 자신감은 우뚝하고 의사소통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는 언어 장벽. 다문화 가정 부모와 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됐는데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멈추고 얼마나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기자가 간다에서 경찰관과 함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요즘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칫 잘못했다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각기 다른 정보와 다른 해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단속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위반 차량이 나옵니다. 대부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회전하실 때 차량 전방 신호등 적색이면 우회전하실 때 여기 정지선 앞에서 차량 바퀴를 완전히 일시 정지하셨다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일시 정지 위반하신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0 될 때까지.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위반 차량만 50여 대. 이 중 경찰에 적발된 차량만 10대가 넘습니다. 여기가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보면 직전하면 조심하세요. 쏟아지는 무늬와 무더기 위반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에 중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 속에 문화정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네, 그럼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경찰관과 동행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조금 이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저기 이제 앞쪽에 보이는 것처럼 횡단보도가 2개인 경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차량 신호등이 적색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좌우로 지금 보시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또 여기서도 일시 정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서행이 네. 가능한 건가요? 서행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횡단보도 녹색불이 바뀌었다 싶을 때 이제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거나 네. 건너고 있으면은 또 다시 일시 정지를 하셨다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추고,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지역 곳곳에선 우회전 보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5만 6천여 건. 이 중 40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5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3일에 1명씩 숨지는 현실입니다. 운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연입니다. 무려 3년 하고도 4개월 만입니다. 우리 정부가 5월 11일을 기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방역 조치는 물론이고 코로나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이제 의무가 아닌 5일 권고로 조정됩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검사를 권고했던 것도 해제됩니다. 모든 선별 검사소 운영도 중단되고요.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앞으로는 입원 병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우리나라도 이제 종식을 선언했지만 완화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고시해서 개정하기까지 각종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온전한 일상 회복은 규제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허 전 시장은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40일 만에 누적 관람객이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300만 번째 관람객이 국가정원 동문 입구로 입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300만 번째 입장객에게 숙박권과 정원 드림호 탑승권, 순천사랑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으로 개장 40일 만에 37.5%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